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시험에 기출되었던 부분하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부분 연결하는 문항이었었죠. 리젠의 역사의식의 유형 또는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 관련한 부분의 사례를 좀 같이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례 문항을 보시고요. 하나는 기출, 하나는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이라는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례,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 이병년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사례, 그 세 가지 사례를 보시고 역사의식의 유형 문제가 나왔었을 때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그러면 리젠의 역사의식의 발달과 연관한 사례 문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년도 A형 5번에 나왔던 문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그 발표 소감문 내용 가운데 일부 사례를 제시해 주고요. 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리젠의 역사의식의 유형들 가운데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라는 걸 쓰라는 문항이었었거든요. 답은 제가 여기 미리 써놨습니다. 이렇게 발생적 유형이었습니다. 그 발생적 유형은 아시다시피 변화나 발전 개념 속에서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형을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변화와 발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발전이라는 표현이요. 그럼 학습자 측면에서 이제 변화나 발전이라고 한다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시간대 영역이 나와야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요. 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학습자들의 역사 인식이 점차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소감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례 내용으로는 여기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요. 요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 앞으로 본인이 어떤 자세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다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나는 독립된 국가가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독립운동가들이 치열한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나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았다. 네,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지금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싸운 것일까? 지금 나에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로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관계된 것이고요. 요게 지금 현재에 관계된 부분이었죠. 요게 지금 나에게 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아울러 과거 독립운동에 투신한 분들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가치로만 생각한다면 과거의 독립운동의 가치와 현재의 독립운동의 가치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만큼 절박하고 가치 있는 일을 현재 내 주변에서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일은 아니지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일단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독립운동에 투신한 분들이 생각했던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지켰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오늘날 나의 입장에서 과거 독립운동에 투신한 분들이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나는 지금 나의 상황에 맞게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쵸? 나라를 독립에 싸우는 일은 아니지만 나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찾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맞게 변형되거나 재구성되고 있어요. 변형되거나 재구성되고 있죠. 이 부분이 아까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만 그것이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형되거나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적 유형의 예시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또 그러한 예시 사례가 구체적으로 왜 해당 부분의 유형인지라는 것까지 말씀하실 수 있어야 정확히 다른 문제도 풀어나가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입론과 구상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사례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요런 사례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뭐 선생님을 위한 역사 교육론에도 들어가 있었고 작년, 재작년 제가 모의고사나 학원 문제풀이에도 많이 집어넣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크게 그림을 그리면 요런 양상이었죠. A라는 부족이 있었고요. B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죠? A라는 부족이 B라는 부족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 훗날 B라는 부족의 후손이 A라는 부족의 후손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죠. 그쵸?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은 예전에 한 약속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피신처를 제공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곧 신세를 졌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의 기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유지하고 연대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죠.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전형적 유형입니다. 약속, 규범,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약속은 왜냐하면 여기 말하고 있듯이 보편적 원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현재를 위한 교훈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를 현재를 위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형적 유형이고요. 비판적 유형은 약속이 시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맺은 약속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법자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위에 아까 1번 문제 사례 풀었던 부분 이 부분이었습니다. 변화된 시대 환경과 법 질서에 맞추어서 범법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는 없으나, 그죠? 달라졌다라는 거지. 과거와 현재는 분명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존중해야 돼요. 이 부분이죠. 현재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재구성. 아까 윗부분에서도 요거 했잖아요. 그죠? 현재 상황에 맞게 독립운동을 위해 싸우는 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역시 변형하고 재구성했듯이 이 부분도 지금 변형하고 재구성하고 있죠. 조금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논문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하나 봐볼게요. 고려대학교의 그 이병년 교수라는 분이 리젠의 역사의식 학습의 4가지 형태라는 글을 역사교육 연구지에 남겼는데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례입니다. 인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인권에 관해서 이렇게 4단계로 나눠놨는데요. 먼저 전통적 유형은 그런 것이겠죠. 그렇죠? 이 인권은 유럽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이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의무이다. 가끔 또 인권 선언 기념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반드시 기려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약속이죠, 약속. 곧 인권 자체가 유럽인들의 약속이고요. 유럽인들의 약속이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믿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전형적 의식의 단계요. 다른 말로 이렇게 예증적이라고 불러요. exemplary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exemplary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양호한 교수는 전형적으로, 그 다음에 이병년 교수는 예증적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형적 유형은 아까도 우리 앞 사례에서 봤다시피 약속, 규범, 법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또는 인권 존중은 기본적인 행동 법칙의 체계이고 사회가 이 행동 법칙에 따라 조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지켜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렇게 비판적 역사의식인데요. 비판적 역사의식.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라는 거죠. 요 말입니다. 요 말. 역사적 현실은 달라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 인권의 원칙이 형성되었던 것은 경제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최근에는 이런 것들 이외에도 도덕적인 명제가 강조가 돼서 인권은 지켜져야 옳은 것입니다라는 생각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18세기, 19세기 이때 노동운동이 활성화됐었을 때는요. 제약 없는 경제적 성장,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이끌어 나간다거나 노사협약의 자유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덕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 성장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으로 인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비판적이겠죠? 발생적 의식은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인권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향유하고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인권의 문제를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요.
환경보호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그렇죠. 또 저개발 국가, 그다음에 선진국 이런 국가들 간의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된 인권의 차이 이런 것도 줄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때요? 같이 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이렇게 전년도 시험 문제도요. 학생들의 그 발표 소감문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에게 소감문을 써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 소감문을 써보게 하는 게 바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내러티브 구성 능력이에요. 물론 뭐 내러티브라고 해서 말하는 능력도 포함되겠지만 내러티브 형식으로 아이들이 소감문의 형태로 글을 써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글을 써봄으로써 아이들 스스로에게 내러티브 구성 능력을 갖춰주게 하는 것도 최근 역사 교육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랍니다. 더불어 그 점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